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친환경쌀 재배 농가로 등록한 뒤에 농약을 사용한 혐의로 김포의 농민 2명이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이 영농조합 법인이 재배한 쌀이 김포와 부천 등 30여 곳의 학교에 급식으로 납품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환경쌀 관리에 허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정준우 뉴스원 기자와 윤상희 친환경자재협회 기술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정준우 기자님 직접 취재를 했죠. 네, 친환경쌀 알고 보니 농약을 친 아주 농약 덩어리의 쌀이었습니다. 자, 농민 2명이 구속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김포 금쌀로 유명하죠. 네네. 이런 쪽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일단은 검찰에 따르면 9월 25일 날 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민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한 명은 50대고요, 한 명은 40대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농약 사용 일지 누락으로 친환경 인증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반하면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친환경 인증 취득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게 그 농약을 쳤다는 건 사실은 제보가 아니면 사실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구속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련 측에서는 일단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2018년 말부터 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네. 약 2년간 현재로 농가원에서는 농약을 친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농가원에서 이제 사법 경찰들이 이들이 이제 농약을 안 쳤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있다면 중앙에 있는 토양을 떠서 샘플을 네. 떠서 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농약을 사용한 것에서 이제 어쨌든 농약 부유처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 농협 등을 확인해 보니까 약 1,000만에서 2천만 원 정도 농약을 구입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또 이들은 3만여 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뭐 논란은 뭐 계속되는 게 사실인데 친환경 농산물하면 뭐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그렇죠. 네네. 좀 범위가 어떤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친환경 농산물을 말할 때 먼저 친환경 농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비료와 화학자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또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농업 생산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보존과 농식품의 안전성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로 인정됩니다. 무농약 농산물과 유기 농산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합성 농약, 화학합성 비료를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합성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화학 비료는 우리가 작물별로 권장하고 있는 사용량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3분의 1만 제한적 허용을 주는, 그래서 이제 무농약 농산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기 농산물이 있는데 네. 이거는 화학합성 농약 그리고 화학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재배하여야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병이나 이제 충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자재들이 필요한데 그 친환경 농산물에는 우리가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네.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이 있어요. 네. 국가별로 이제 안전성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그 원료 물질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한 90종의 천연 유래 또는 비화학적 과정을 거친 성분을 허용 물질로 정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유기 농산물은 이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정리를 하면 유기농은 아예 농약도 못 쓰고 네. 화학 비료도 못 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은 농약은 안 쓰지만 화학 비료는 좀 쓴다. 무농약 농산물은 네, 무농약 농약은 농산물은. 전혀 못 쓰고 네. 화학비료는 이제 3분의 1만 쓸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 네, 네. 인증 절차가 사실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네. 인증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네. 그 이제 제도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인증을 위한 실무 업무가 있습니다. 네. 그 각 농산물 재배하시는 단체나 그다음에 농민을 만나거나 네. 거기에 절차를 좀 그 검토하고 검증하는 업무는 민간 인증 기관에 위탁해서 인증 기관에서 이제 그 각 농민들이 농산물을 키우면서 기록하는 재배 일지,
아까 이제 그 농민 일지를 하는 일지나 그다음에 그 재배를 위해서 아까 사용할 수 있는 자재나 그 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증을 하고 토양이나 농산물에 대한 유해 성분, 농약이라든가 뭐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해서 이게 적합한 경우에 인증 마크를 이제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유기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무농약 농산물을 먼저 인증을 받고 한 2에서 3년 동안에 유기 전환기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 후에 유기농산물을 인증받기 때문에 이런 절차나 제도적으로 상당히 그 까다롭게 돼 있죠. 근데 농민들 결국은 이 과정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인증을 해주는 데가 이제 농관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이 농관원으로 인증하고 알고 있는데 농관원은 결국은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이고요. 그 민간 기관이 이제 농관원에서 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단체나 개인이나 각 농산물별로 이제 인증을 마크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개인도 겁니다. 부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좀 처음 알았는데 그럼 허점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민간 인증 기관이다 보니까는 좀 관리 부분에서 그 기술적 부분이나 전문성 그리고 인력이나 이런 쪽에서 좀 미비하다 보고 또 현재까지 주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이나 이 검증 절차에서 문제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특히 농약 같은 경우에 주로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그러면 농약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많이 판단하잖아요. 근데 농약이라는 것이 보면은 보통 짧으면 7일 살펴했을 때 길면 한 24일에서 25일 되면 작물에서 분해가 돼 버려요. 그래요? 그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을 설사 이제 그 실천한 농민 중에서 약간 비양심적으로 농약을 쳤을 경우에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걸 수시로 가서 농산물을 채취해서 검사했을 때 안 나와도 일지에 문제가 없고 설쓸 농약방이 없고 하면은 그냥 문제 없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토양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토양은 아무래도 농산물보다는 분해율이 좀 길어요. 길기 때문에 토양에 처리했을 경우 쳤을 때 토양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쌀에 같은 경우는 주로 최근에 이런 문제되는 병충에 대한 농약들이 그 쌀이 벼가 크고 있을 때 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짜리 있죠. 처음에 이양할 때 모짜리 아예 처리를 해서 가는 게 많습니다. 때문에 모짜리가 이제 토양에 들어가니까 토양 내에 잔류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아마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한 3주 정도가 지나면은 농약이 검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구속됐을 경우에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 어떻게 혐의를 인정하나요? 어떻습니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들은 뿌리지 않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쌀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관원에서는 토양에서 검출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농약을 친 부분에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만에서 2,000만 정도 농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모 영농조합법인 소속이세요. 포함된 그 조합법인 조합원들이세요. 그래서 그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그 농약은 자기네들 농민들 그들한테 준 게 아니라 법인에서 쓰기 위해서 농약을 구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두 명의 농민은 결국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쨌든 그래서 농관에서는 해당 조합법인은 또 이렇게 연초에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부분이 기소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기소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좀 드러났다는 좀 반증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 덜미가 잡힌 농민들 영농조합이 2016년부터 3년 동안 지금 농약을 쳤다고 하는데 그동안 사실 적발이 안 된 이번에 그들 입장에서 사실은 조금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에 허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인증기관이 지속적으로 농산물 생산 과정을 추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뭐 쌀이나 보면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다 전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요.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제 생산하는 농민들이 쓰는 기록 재배 일지나 논밭을 방문해서 뭐 사용 남은 그 아까 그런 그 유기농에서 쓰는 자재 원료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에 있는 원료를 썼는지만 확인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수확한 농산물에서 농약이나 병원성 미생물 이런 유해 성분
검사 성적서를 우시하다 보니까 허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됩니다. 때문에 이제 수확한 농산물 또 아니면 중간에 생산 과정에서 불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 시기가 안 맞으면 당연히 그 썼다 안 썼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적발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민간 인증기관도 생산 과정에서 농약 등 이런 잘못된 부분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아까 잔류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재배 중인 농산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검사를 계속 했을 때 검사 비용을 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한테 달라고 하면 농민들은 또 가격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예산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품질 관련이나 민간인증 기준이 아마 정기적으로 몇 번씩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농민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요때쯤 들어오겠다. 그럼 난 요때까지 치면 문제가 없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허점에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가 농민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친환경 쌀이라고 하고 농약을 치더라도 적발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 이게 지금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학부모들은 이제 친환경 쌀이라고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있다고 안심했을 텐데 이번에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사가 나오고서부터 이제 농관원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교육청에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도대체 어느 학교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 문의 전화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한 결과는 김포에는 10곳, 부천에는 20곳 정도가 지금 학교 급식에 납품된 걸 확인됐고요. 근데 이제 영농조합 법인 측에서는 이제 올해는 납품을 안 했는데 뭐 누가 금지해서 납품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스스로 납품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는 이제 김포 쌀도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 김포금 쌀이 뭐 과거에는 임금님 수라상까지 올라갔던 아주 명품 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이 친환경 쌀 문제 때문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타격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몇몇 농가분들 저한테 직접 전화서 정말 확인해서 쓴 거냐 확인 전화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에서는 어쨌든 김포 금쌀에 대한 그 이미지 타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로써 이미지를 다시 한번 더 개선해서 김포 금쌀의 뭐 명상을 다시 한번 찾자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김포시에 제가 좀 문의를 했더니 친환경 쌀 문제는 이제 농관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가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타격은 김포 쌀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김포시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포쌀 농가 중에 친환경 쌀 재배한 농가가 어떻게 많습니까? 이게 법인 단체로 이렇게 많이 등록하다 보니까 농가 수보다는 그 규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88만 7,700 제곱미터 정도 수확이 됐고요. 그래서 총 410톤 정도가 수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간 줄었어요. 62만 7,329 제곱미터고요. 근데 이제 정한시장이 목표를 내세웠죠. 올해부터 친환경 급식부터 늘리겠다. 그래서 쌀 재배단 늘리겠다 해서 800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가려면. 근데 요번에 줄어들면서 어쨌든 수확량이 좀 문제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재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자,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가짜 친환경 농산물 뭐 과거부터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농민들의 일단 양심도 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 우리가 흔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을 이제 우리가 실천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친환경 농산물을 그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에 비해서 품질을 높게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비료적 효과, 농약적 효과에 대한 정부가 정해진 원료들이 좀 그 양이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원료들이 다 수입에 의존하는 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농림부에서 국내에서 자생하거나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원료를 좀 개발하자는 쪽으로 지금 TF팀 운영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병충해 관리하는 쪽에 있는 자재가 좀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기존 농약에 비해서 뭐 적게는 한 20%,
많게는 50% 정도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네. 농약을 한 번, 두 번 정도만 쳐서 완벽하게 관리가 되면 지금 친환경 농산을 쓸 수 있는 이런 자재들은 보통 3번에 5번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농민들이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예방이나 방제를 못하는 병충해 예된 자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약만으로만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농약 이외에는 잡히지 네, 않는 그렇죠. 아직 병충해죠. 이게 지금 초전적이나 자연유래 쪽만 허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처럼 벌레 먹은 흔적이 없는 깨끗한 과일, 채소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 농장이나 텃밭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찾아가서 애로사항도 듣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자기를 하세요. 텃밭을. 이런 분들이 농약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자재로 관리하다 보니까 벌레나 곤충 피해를 받아서 뭐 채소나 과일에 약간 흔적이 있는 것들이 구멍이 있는데 퐁퐁 예, 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만족하고 드세요. 내가 한 것들은 친환경이다. 근데 마트에 시장 갔을 경우에 친환경 코너에 가서 네. 혹시나 그렇게 있는 것들은 화를 내세요. 오히려 그러게 더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하시는 농업인들은 그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도 투자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또 가격분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점이 많고요. 그리고 솔직히 친환경 농산물을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먹는다는 거는 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드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그러니까 물, 공기, 토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오염도 줄이고 환경도 잘 보존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하시고 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트에서 친환경 그 농산물 코너 갔을 때 상추를 예를 들면 구멍이 안 난 건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네. 그 솔직히 비양심적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처럼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자부심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네. 많고요. 그리고 그 관리가 잘 되고 또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면 네. 그 충분히 좀 관리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수량이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벌레 먹은 것들을 제외하고 팔 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안심은 네, 안심해도 해도 되는 됩니다. 거죠. 네. 네. 자 아까 김포시의 김포금쌀에 대한 어떤 상품 가치 하락 좀 얘기를 했는데 정하영 시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이제 그 친환경쌀 직접 직불 제도를 더 도입해서 면적을 넓혔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관리 철저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하영 시장이 또 농민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김포시랑 이제 민선 7기 1년 성과로 친환경쌀 직불금제도 도입해서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60헥타르를 또 신규 조성한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예. 또 친환경쌀 직불금을 12 100%로 해서 예. 재배 농가에 직접 헥타르당 150에서 20만 원 지급했다는 방식으로 농가가 능동적으로 재배 면적을 점차 이제 늘릴 예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일이 터지면서 어쨌든 그 수급에 810톤이라는 게 다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한 입장인 네. 거고요. 원래는 지금 현재 김포시의 관내 초등학교에만 친환경 급식쌀이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초등고,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회관까지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네. 근데 김포시에서는 어쨌든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만큼 앞으로는 이제 농민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 좀 줄이겠다, 하지 않도록 하겠다, 취재 않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게 재발 방지가 중요한데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30초로 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친환 농산물 인증 업무를 민간 인증기관에 하다 보니까 이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하고 사업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농산물 재배 과정이나 사용하는 원료의 특성, 효과, 방법 등 이런 쪽을 인증기관의 전문성 높이면은 농업이나 애로사항을 좀 쉽게 인증기관이 직접 풀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사후관리 부분인데 이게 서로 미뤄요. 그러니까 품질관리원은 민간인증 해줬으면 좋겠고 이쪽 밀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좀 확대돼서 사후관리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믿을 수 있게 해준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포 친환경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앞으로 좋은 쌀, 좋은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좀 관리해 주시면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 시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